안녕하십니까. 광주 미리치과병원 교정과 류경훈 원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발치와 비발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발치하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발치에 돌출입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때 꼭 듣는 질문이 교정만으로는 안 되는가요? 꼭 수술을 해야 하는가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저의 대답은, 작정하고 달려들면 교정만으로는 못할 것은 없지만 치아와 잇몸이 잘 버틸 수 있는지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고, 또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바람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교정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이 돌출입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겠는데요. 그럼 일반적인 돌출 교정과 돌출입 수술을 고려하는 상황들의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돌출입에 있어서의 앞니의 각도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니가 뻗쳐 있는 각도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적인 돌출입에서는 앞니가 이렇게 많이 앞으로 뻗어져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승객을 내리게 해서 적절한 인원수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즉, 사람이 내린다가 적절한 조치이고, 이것은 치열에서는 발치 교정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를 보면 잇모습은 전형적인 돌출입의 특징을 보입니다. 굳이 이런저런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돌출입임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치료 계획 또한 4개 발치하고 최대한 뒤로 밀어넣기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돌출 정도가 심한 케이스입니다. 교정으로 막상 진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까지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단지 이 케이스에서는 다른 변수가 있었는데요. 상악 전체 측은, 그러니까 뿌리가 매우 짧고 약한 상황이어서 발치 후에 그 공간을 다 뒤로 당겨 넣었을 때 뿌리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와 상악 전체의 각도가 많이 뻗어져 있지 않고 잇몸과 치아가 같이 돌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돌출입 수술을 추천했던 케이스입니다. 전형적인 돌출입에서의 전치의 각도와 돌출입 수술을 계획하고 제가 실행했던 케이스들의 전치의 각도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전치의 뻗어진 각도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돌출입 수술을 계획했던 케이스들의 전치의 각도는 뻗어져 있지 않고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상황은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크지 않은 작은 전원주택의 주차장에 주택의 크기와 전혀 맞지 않는 대형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은 얼굴의 비유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버스는 치열, 그러니까 치아를 담고 있는 뼈의 크기를 비유한 것입니다. 버스 안의 승객은 치아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 승객들은 지금 자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앉아있는 상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치아는 치열 내에서 편안하게 잘 배열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좁고 작으면 바깥쪽으로 치아가 뻗쳐 있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집에 비해서 차가 클 뿐인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작은 차에 혼잡하게 타 있는 경우는 승객들이 내리는 것이 대책이었습니다만, 이미 버스에는 자리가 다 맞아서 모두 편하게 앉아 있는데 작은 집에 버스 크기를 맞추겠다고 승객들을 내리게 하면 버스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냥 자리만 남게 될 뿐입니다. 이런 경우는 차를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차에서 승객을 내리게 하는 것이 발치 교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버스를 작은 차로 만드는 것이 바로 돌출입 수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돌출입 수술과 돌출입 교정 케이스를 구별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 옆 얼굴을 모식대로 엄청 단순화시켜 놓은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은 표준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전형적 돌출입은 오른쪽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단지 상하의 전치만, 앞니만 쭉 뻗쳐서 나와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조골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아들이 사이즈가 커가지고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경우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이번에는 전형적인 돌출입과 돌출입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비교입니다. 상악 치조골 자체, 즉 치아 주변의 뼈 자체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치아의 각도는 전혀 앞으로 뻗쳐 있지 않고 정상 각도에 가까운 형태를 보입니다. 단지 치조골, 즉 뼈 자체가 커서 치아와 잇몸뼈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창문으로 비유를 하자면 전형적인 돌출입은 이렇게 유리창이 바깥을 향해서 열려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돌출입 수술은 창문이 닫혀 있고 창문이 통째로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닫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돌출입의 경우에는 치아의 각도만 수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교정만으로 치아의 각도를 수정해서 치료의 목표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고, 잇몸뼈 자체가 돌출되어 교정만으로는 치료가 곤란한 경우는 뼈의 크기 자체를 줄여서 치료의 목표에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므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식도에서는 알 수 없는 실제 사람의 치아 주변의 뼈의 두께를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치아 주변으로 뼈가 두껍게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치아를 앞으로 뒤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격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치아를 뒤로 많이 당기면 뿌리를 중심으로 치아의 머리 부분이 뒤로 회전을 하고 뿌리의 끝부분은 앞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서 치아가 뒤로 기울어져 있는 소위 옥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치아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뒤로 당겨 놓게 되면 이번에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치아를 후방으로 많이 넣어주고 싶은 그런 심한 돌출입의 경우는 치아와 주변 뼈를 통째로 뒤로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치아와 잇몸에 대한 이동의 한계를 더 크게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치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돌출입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발치와 함께 돌출입 수술을 시행한 치료 후의 안모입니다. 잇모습이 크게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 후의 치열의 사진인데요. 물론 수술을 하면 그 발치한 공간이 1mm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남은 공간은 교정으로 폐쇄를 해줘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발치에서 만들어진 공간을 돌출입 수술을 이용하여 전치를 최대한으로 후방으로 넣을 수 있어서 잇모습의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면에서도 정말 많은 인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치의 각도가 처음부터 많이 뻗쳐 있는 각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발치 후 전치를 뒤로 당겨 넣으면서 옥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도 돌출입 수술을 추천했었고, 치료 후에 전치의 각도를 보면 그대로 유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정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무리하게 교정만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돌출입 수술이 더 안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돌출입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출입 수술이 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흔한 그런 케이스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치과에서 수술 권유를 받게 되신다면 다른 치과에 가서 교정으로 해줄 수 있다면 거기서 해야지 라고 무조건 생각하시기 전에 더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돌출입 교정과 돌출입 수술에 대한 얘기를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